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국가정보 발전을 위한 징비록, 정주진 저자의 국정원 창설 60주년을 되돌아보는 중앙정보부의 탄생입니다. 저자 정주진, 행정학 박사, 전 국가정보원 정책정보 담당관,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현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현 21세기 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제1장 국가정보에 대한 인식과 자아의 발화. 제2장 장면정부의 보안 번쩍 기능 약화와 5.16. 제3장 김종필의 청정의 멤버 규합. 제4장 중앙정보부에 대한 수능과 저항. 제5장 황태성 간첩사건과 중앙정보부. 제6장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의 국정주도. 제7장 김영욱과 김재춘의 암투. 제8장 김영욱 중앙정보부장 시대의 개막. 제9장 북한 대남공장 노선의 변화. 그럼 제1장 국가정보에 대한 인식과 자아의 발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국가정보기구 대한건설부. 정부 수립 후 처음 설립된 국가정보기구는 대한건설부. 불과 5개월여간 존재하다 사라진 기구였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승만과 미 24군단 정보참모부와의 합작품. 미군 정기 정보활동을 주도했던 미 방첩대의 기능을 계승한 조직이다. 정부가 수립된 후 주한미군이 철수를 서두르자 이승만 대통령과 미 24군단 정보참모부는 미 방첩대를 모델로 그 기능을 이어받는 조직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순수 민간인이 운영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이승만의 고집에 따라 민간기구로 만들었다. 조직의 명칭은 대한관찰부로 정하고 정원은 총 315명으로 편성했다. 미 방첩대가 요원을 선발해서 훈련에 들어간 것이 1948년 7월 중순. 1기생 60명을 뽑아 6주간 일정으로 교육을 시작했다. 그해 8월 말 1기생 교육이 끝나자 2기생 240명을 선발해서 교육했다. 1, 2기생 300명의 교육이 끝난 1948년 10월 초부터 미 방첩대 사무실에 배치됐다. 대한관찰부장은 잠시 민정식이라는 인물이 맡았다가 미 OSS 출신 장석윤이 부임했다. 하지만 대한관찰부는 곧 해체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국회에서 이승만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사찰기관이라며 예산을 승인해주지 않았다. 1949년 1월 발생한 대한관찰부 요원들의 수원 청년들 고문 사건도 해체를 촉진했다. 대한관찰부에서 수원의 청년들을 대통령 암살 음모 혐의로 불법 체포해서 감금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국회에서 1949년 1월 21일 대한관찰부 해산을 결의했다. 이때 해산 결의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은 훗날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검거된 노일환, 김옥주 등이다. 대한관찰부 해산 결의에 이어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국회 동의안 발의를 추진한다. 국회 동의안 발의를 추진하다 정체가 노출됐다. 두 사람은 감옥살이를 하다 6.25 전쟁 때 추록하여 북으로 넘어갔다. 1980년 전향한 북한연락부 간부 출신 박병엽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박헌영 간첩사건 대 공개 비판을 받았다. 주한미군 철수 국회 동의안을 성급하게 추진해서 비밀공작이 탄로난 데에 대한 책임 추궁이었다. 하지만 당시 박헌영 간첩사건이 진행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노일환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이 박헌영의 지시를 받아 행동에 옮겼을 뿐으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해서 모든 잘못은 이남의 활용을 총괄했던 박헌영 측에 있다는 식으로 결론이 내려져 살았다고 한다. 육군본부 정보국 중앙정보부의 요람. 1961년 6월 10일 창선된 중앙정보부는 부장 아래 두 차장과 4개국을 두었는데 초대 부장은 김종필, 행정차장은 이영근, 기획운영차장은 서정수, 제1국장은 강창진, 제2국장은 석정선, 제3국장은 고재훈, 제5국장은 최영택이 맡았다. 모두 육사 8기 출신이었다. 육사 8기, 그들은 입학 당시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된 데다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배출된 장교라는 점, 그 시기 다른 기수에 비해 교육기간이 비교적 길었던 6개월이었으며 6.25 전쟁 때 대부분 야전부대 소대장 및 준대장으로 참전하여 실전 경험이 풍부, 다른 기수와 달리 잔압이 잘 된다는 평을 듣고 있었다. 1335명이 졸업하던 1949년 5월 23일 1등으로 졸업한 이현영은 육사교장의 부관, 2등에서 5등까지는 육군본부의 요직, 6등에서 35등까지 30명은 육군본부 정보국에 배치받았다. 1949년 들어 북한의 빈번한 게릴라 침투로 정보 업무의 중요성이 증가되자 우수한 요원을 육본 정보국에 배치해서 정보국 기능을 대폭 강화하려는 당시 육본 정보국장 백선엽, 차장 개인주 등의 보관이 깔려 있었다. 선안된 30명 가운데 15명은 전투정보과에, 나머지 15명은 첩보과에 배치했다.
이성, 석정현, 이병희, 최영택, 전재구 등 첩보과에 발령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보국에 임용된 30명은 다시 청량리 정보학교에 입학하여 3주간 정보교육을 받고 1949년 6월 20일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들은 청량리의 청자와 정보학교의 정자를 따 청정회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2003년 기준으로 청정회의 생존자는 고재훈, 김영민, 전창희 등 10명으로 훗날 중앙정보부 창설을 주도한 인물들은 대부분 육군 정보국 산하 전투정보과에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당시 전투정보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로당에 가입한 혐의로 강제 예편되어 군복을 벗은 채 문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5.16 후 경호실장을 오랫동안 역임했던 박종규가 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청정회 멤버 중 김종필, 엄용승, 김진구, 김진성 등은 북한반에, 이영근, 서정순, 전대적, 함덕윤 등은 남한반으로 발령받았다. 1961년 5.16 직후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받은 김종필은 이영근, 서정순, 김병학, 고재훈, 석전성 등 육군 정보국에서 함께 일했던 6사 8기 동기생들을 끌어모았다.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시작된 중앙정보부 창설팀은 서울시내 여관을 전전하며 일하다 1961년 5월 23일 태평로 서울신문사 옆 국회별관에 정식으로 사무실을 열었다. 육봉정보국의 6.25 발발 예측보고서. 중앙정보부 창설을 주도한 김종필 초대부장과 이영근 차장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육군본부 정보국 전투정보과에서 박정희와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박정희는 전투정보과장으로 근무하다 남로당 가입 혐의로 입건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군복을 벗은 채 민간인 신문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부장 백선엽과 수군수사 실무자 김창룡은 박정희가 체포되자마자 군에 침투한 남로당 조직을 자세히 제보하여 군내 좌익 제거 수사에 협조해준 데 대한 보답으로 박정희의 실언을 보증해주어 박정희를 살렸다. 박선엽은 강제 예편되어 생계가 막막해진 박정희를 전투정보과 문관으로 임명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해주기도 하였다. 당시 박정희가 전투정보과 내에서 가진 직함은 작전정보실장이었다. 공식 편제도 없는 직함을 만들어 박정희를 예우해줬다. 5.16 주체에서 빠져있던 이영근이 중앙정보부를 창설하면서 김종필의 지시를 받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던 것은 6사 8기 동기일 뿐만 아니라 6.25 직전 전투정보과에서 함께 근무하며 쌓은 인연이 이 배경에 깔려 있었다. 특히 박정희, 김종필, 이영근 세 사람은 전쟁 직전인 1949년 연말작전을 판단하는 연례보고서인 연말종합작전 판단서를 함께 작성하며 1950년 3월 혹은 6월이 6월 북한군이 남침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볼 건데요. 정주진 저자의 국가정보 발전을 위한 징비록, 국정원 창설 60주년을 되돌아보는 중앙정보부의 탄생.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